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이 냄새나는 장비들과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운동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그 중에서 크로스핏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크로스핏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장비를 사야 하는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4년 동안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장비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꼭 사야 되는 장비, 그리고 이거는 조금 안 사도 된다 하는 장비를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데 내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당장 장비를 사는 게 맞느냐? 장비를 벌써부터 사야 할까? 라고 고민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꼭 한 번쯤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장비는 다친 다음에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치기 전에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장비다, 이거는 내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장비만큼은 꼭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옛날에는 장비들이 좀 비쌌어요. 제가 지금 산 장비들도 고가의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뭐 완전 초고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장비 브랜드도 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알아보시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 그런 건 좀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저의 TMI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장비 소개를 좀 꼼꼼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구매하는 장비는 바로 그립인 것 같아요. 이거는 4년 전에 샀던 빅토리 그립이에요. 이것도 꽤 유명한 그립이어서 당시에도 5만 원 넘게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고가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의 한 단계 윗단계는 한 10,000원 정도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지금은 아마 4년 전이랑 또 가격이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아마 조금 더 비싸졌을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손바닥이 아프지가 않아서 이제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손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거를 여기에 마찰을 잘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손바닥의 마찰은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다 보면. 하지만 철봉과 맞닿는 이 부분이 고무 형태로 되어 있으면 전완근을 더 쓰지 않아도 짐내스틱 하는데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이거를 진짜 꾸역꾸역 3년 넘게 사용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마그네틱 그립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렉과 잘 붙는 그런 그립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한두 명씩 쓰기 시작하고 이걸 한번 빌려서 써봤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했어요. 가격도 2만 원대로 구매를 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되게 만족스럽긴 해요. 만족스럽긴 한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아쉬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그립을 쓰려면 한 가지는 포기를 해야 돼요. 바로 전완근의 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접지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여기에 힘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창 때는 여기 펌핑이 엄청 많이 돼서 여기 닭가슴살이 생겼거든요. 그 정도로 접지력이 그렇게 엄청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접지력이 좋다 보니까 팔보다는 등의 근육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쓰다가 이걸 쓰거나 아니면 맨손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되게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이게 내 실력이 아니고 이 장비의 힘이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조금 현타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재밌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이 포텐셜 그립 완전 추천을 드려요. 이게 또 여기가 손바닥 닿는 면이 되게 폭신폭신해가지고 하면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립을 껴요. 그립을 끼는데 그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에 이렇게 꽉 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꽉 끼는 게 아니고 살짝 여유를 둬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손바닥 끝에 걸리게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조금씩 그립 자국이 생겨요. 그래도 뭐 와드를 했을 때 기분이 째지니까 뭐 그 정도는 감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이거는 완전 면처럼 되어 있어서 이게 원래 냄새가 나면 더 나야 되거든요. 아닌가? 이 빅토리를 쓸 때는 냄새에 대한 뭐 스트레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거는 구수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이제 그게 좀 빠지지가 않는다. 특히 운동복이랑 운동 장비 이런 거는 손빨래를 하거든요. 근데 또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거를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건조를 해서 쓰기 때문에 뭐 그냥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장비로는 그립을 추천드리고요. 그립을 사용하는 이유가 운동을 잘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다 보면 이 손바닥 부분이 되게 많이 찢어져요. 그래서 여기 굳은 살 관리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맨손으로 하다 보면 여기가 되게 잘
잘 날아가고 이거를 껴도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굳은 살 제거기가 있습니다. 굳은 살 제거기로 여기를 꾸준히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떨어지는 횟수가 아마 좀 줄어드실 거예요. 저는 여기를 관리를 하고 그립 잡는 것도 예전이랑 좀 달라져서 덜 터지는 편인데 진짜 한창 때는 엄청 터졌어요. 또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도파민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도 모르고 하다가 끝나고 나는데 여기 막 칠갑돼 있고 여기는 피가 많이 묻었었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드리면 그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데 이 장비 하나만 있으면 진짜 미세하게라도 조금 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가장 먼저 구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가장 부담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은 보호 장비예요. 이거는 살짝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니슬리브와 손목을 보호할 수 있는 손목 보호대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손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손목 보호대를 먼저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 보호대를 무조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사실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시면 그렇게 큰 무게를 하지 않습니다. 운동 전에 몸을 충분히 푸시면 무릎 부상에 대한 걱정은 처음에는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난이도를 가장 낮춰서 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데 손목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게를 내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것 자체가 아마 다른 운동에서는 되게 생소한 동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이 나가기 전에 무조건 나가기 전에 손목 보호대는 무조건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스킬바로 하실 경우에는 그때까지는 이제 구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35파운드에 뭐 10씩 끼기 시작한다. 그때부터는 조금 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게가 하다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갑자기 훅 늘어요. 그때가 다치기가 가장 쉬운 때입니다. 그럴 때 손목 보호대 하나라도 차고 계시면 조금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 손목 스트랩 다음에 구매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이 니슬리브 같아요. 저의 니슬리브는 4년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꼬질꼬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세히는 못 보여드릴 것 같고 색감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리밴드에 5mm짜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색상은 지금 없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사려고 하다가 이 색깔이 없어가지고 그냥 안 샀거든요. 제가 산 이 리밴드는 고가에 속해요. 제가 샀을 때보다 지금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더 올라서 더 고가가 됐고 예상하시다시피 한 짝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사면 거의 10만 원이 돼요. 10만 원이 넘나? 아무튼 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선뜻 추천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포텐셜 같이 장비 브랜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셔도 소재나 기능은 되게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이름값으로 처음에 샀다가 바꾸게 되면 저도 다른 브랜드로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있으면 뭐가 좋냐면 무릎이 제가 좀 안 좋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제가 스트레칭을 좀 안 하고 해서 무릎 쪽에 굉장히 뻣뻣해졌어요. 무릎이 다치지 않으려면 주변 근육들을 되게 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안 해요. 그냥 안 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약간 좀 찌릿찌릿한 게 좀 있는데 요거를 착용하고 나면 살짝 괜찮습니다. 이게 뭐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능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부터 무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보호대를 샀는데 사실 요 손목 보호대와 그립까지는 거의 필수예요. 하지만 니슬리브는 약간 선택사항이란 말이죠. 제가 요즘에 장비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니슬리브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나게 필수 장비는 아닌 것 같아요.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아예 내가 운동이 처음이다. 혹은 옛날에 뭐 스쿼트를 하면서 뭐 무릎이 다친 적이 있다, 아팠던 적이 있다 라고 하시면 무릎 보호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는 다치기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 니슬리브도 미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엘보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팔꿈치 보호대도 있거든요. 엘보우 안 좋으신 분들은 팔꿈치 보호대를 먼저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여기는 없지만 팔꿈치 보호대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서 니슬리브와 팔꿈치 보호대 중에서는 내가 좀 더 안 좋은 거를 먼저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를 하시는 건 아마 이 줄넘기일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를 샀어요. 근데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저희 코치님은 항상 기본 줄넘기로 하시거든요. 그 고무 줄넘기 있잖아요. 그걸로 항상 사용하시거든요. 4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 박스에서는 그 김수열 줄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줄넘기도 그냥 나한테 맞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내가 크로스핏 하니까 크로스핏 장비를 사야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크로스핏 줄넘기 하면은 이런 RPM 사야 되는 줄 알고 RPM 샀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이거를 샀는데 저는 산다고 할 때 많이 말렸어요. 왜냐면 줄 자체가 맞으면 굉장히 아파요. 그냥 채찍질을 당한 느낌이에요. 일반 고무 줄을 맞아도 아프긴 아픈데 이거는 진짜 넘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고 나면 여기 막 몇 줄 생기고 막 종아리 몇 줄 생기고 허벅지 몇 줄 생기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수월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국은 없지만 중요한 건 제가 이거를 더블언더 못할 때 샀다는 거예요. 이거 사면 할 수 있을 줄 알고 샀거든요?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줄넘기를 사는 이유는 내 키에 맞는 그 길이를 계속 조절을 해야 되는데 박스 줄넘기를 사용하면 그게 조금 번거로워요. 매번 할 때마다 아무리 키에 맞춘다고 해도 내 컨디션에 따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줄넘기도 괜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줄넘기 핑계를 안 대려고. 이게 좋은 점은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줄이 잘 걸리지 않는다. 그런 장점이 있지만 언제나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 하시면 저는 뭐 포디움에 플라스틱 손잡이에 뭐 고무 줄넘기도 괜찮은 것 같고 RPM은 제가 거의 한 1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들어가 보니까 1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비슷한 거에 저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안 사셔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줄만 갈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는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 허리 벨트거든요. 굳이 따지고 보면은 그립 다음에 벨트를 사신다고 할 정도로 그 벨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이것마저 사치를 부렸습니다. 이거 크로스핏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지 않을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지 않을까요? 이거는 아모띠님이 사용하시는 그 로그 벨트예요. 이게 로그가 이렇게 비슷한 제품으로 하나가 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고가를 사서 그 당시에도 한 7, 8만 원 주고 샀었는데 이거를 제 남자친구가 최근에 샀는데 이건 1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 한 3년? 2년 전에 샀는데 그새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진짜 100% 기능보다도 이제 이 로그에 미쳐서 샀는데 사실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다른 제품들은 찍기가 길어가지고 허리 조절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주 과감하게 엑스스몰을 샀는데 지금 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거든요? 요즘에는 이게 조금 터져요. 복압을 주면 터진단 말이에요. 조금 씁쓸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 괜히 허세를 부려서 이걸 샀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모띠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셨듯이 아모띠님은 안 터지잖아요. 나에게 맞는 사이즈, 내가 잘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이것도 좋기는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잘 잡아줘요. 남자친구가 다른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다가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잘 잡아주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아모띠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이게 좀 약간 크로스핏 하는데 좀 이름 있는 장비를 사고 싶다 하시면은 요 로그를 사시면 되는데 그래도 나 크린인데 나 장비 투자 아직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좀 가심비를 추구한다 하시면은 이제 조금 다른 브랜드도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이걸 산 이유가 그때 당시에 계속 이제 박스 밴드를 사용하다가 내 벨트를 살 때는 이제 조금 약간 이거 사고 싶다 해가지고 산 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박스에 벨트가 있기 때문에 꼭 안 사줘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하시면 사시는 거고 나는 조금 박스 걸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박스 걸 사용하셔도 돼요. 보통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모든 장비들이 한 브랜드에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은 요즘에는 박스와 브랜드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구매를 하실 경우에는 제휴가 되어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스트랩입니다. 이거는 바로 역도 스트랩인데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팔에 껴가지고 바벨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무거운 대들을 들 때 이거를 사용하는데 보통 이거는 와드를 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와드를 사용할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해야지 맞는 건데 이것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도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데드리프트 연습을 하거나 이거는 사실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건 아니라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박스에 가보시면 아마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 한 분쯤은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다니던 박스에서 회원님께 이거를 받았고 지금도 계속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브랜드가 몇 개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꼭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신발이에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매트콘을 사지 않아도 반스나 컨버스를 신으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이 매트콘 자체가 1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하시는 걸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반스나 컨버스를 추천을 드리는데, 컨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끈이 나오잖아요. 그 끈을 신발 안으로 넣어서 조금 안전하게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가능하시면 이제 끈 없는 반스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나중에 내가 크로스핏을 꾸준히 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이 매트콘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 매트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매트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3번째 신발입니다. 아, 4번째 신발이네요. 첫 번째 신발은 반스를 신었고, 두 번째는 매트콘을 샀는데 크로스핏화 같은 게 아니라 그런 폭신폭신한 신발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잘 신다가 발바닥에 밑창에 뭐가 나가서 제가 매트콘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신발 신는 습관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꿈치가 다 해져가지고 이걸로 바꿨습니다. 지금 나온 것보다 한 2년 전 모델이에요. 운동을 한 1년 정도 쉬어가지고 지금 거의 새 제품 같은데, 이 전 버전의 매트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굉장히 좀 뾰족한 편이었어요. 지금은 매트콘이 이렇게 볼록해져서 이제 한국인 발에도 잘 맞는데, 그때 당시엔 조금 뾰족했거든요. 그래서 리복 나노를 신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디자인 면에서 매트콘이 다양하고 해서 이제 매트콘을 많이 신으시는 것 같은데, 매트콘이 딱 편해요. 크로스핏을 하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거든요. 뒤꿈치가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핸드스탠드 푸시업 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로프트 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기 이 찍찍이 같은 경우에는 신발끈을 이렇게 고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운동하실 때 반스를 신으시건 컨버스를 신으시건 그리고 매트콘을 신으시건 이 신발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로스핏은 되게 역동적인 동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신발끈이 잘못 걸리면 진짜 크게 다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발끈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신발을 신으시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내가 크로스핏을 이제 시작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첫 번째로는 이 그립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박스에서 대여가 안 됩니다. 벨트는 거의 대부분 몇 개씩 있는데 이 그립은 없어요. 그립은 완전히 개인 장비이기 때문에 그립은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한 달 정도 다녀보시고 내가 이 운동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적어도 6개월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면 그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이제 안전을 위해서 조금 빨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보호 장비인데, 이 손목 보호대는 내가 정말 6개월 이상 할 것 같다, 무게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하시면은 이제 무게를 올리는 그 시점에서 바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목 보호대는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무릎 보호대와 팔목 보호대는 나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제 박스와 제휴되어 있는 그 업체의 니슬리브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에도 선택사항이시긴 한데, 내가 허리가 좀 안 좋다, 아니면 복압 잡는 게 어렵다, 운동을 했어서 무게를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벨트를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벨트도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과소비를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박스 거를 사용해보시다가 좀 저가를 사용해보시다가 그게 좀 안 맞는다, 좀 오래 썼다 하시면은 고가로 옮기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장비가 있으시거나 브랜드에 대해서도 잘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만큼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이제 운동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